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줍니다. 연기대학 석좌 교수 이광재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오늘은 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팩트시티가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 관세가 15% 적용되는 등 네, 네. 큰 변화가 있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 실린 네. 건가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빠르게 한번 투자협정 일지를 보면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바로 4월부터 자동차 관세 25%를 때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직도 한국 자동차는 25%에 팔리고 있는 거죠.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했고 8월 1일부터는 25% 상호 관세가 부과됐고요. 이제 한국이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어서 이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3,500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도 잘 이제 팩트시트가 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에 협상 결과가 공개됐죠.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수출 관세가 원래 한국은 FTA 때문에 0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25로 올랐다가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과 유럽연합은 2.5였거든요. 27.5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 같이 15가 된 상황인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이게 한국 원래 연기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13.5로 하자, 아니 12.5로 하자라고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15로 된 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그리고 없던 게 생긴 거라서요. 사실 이제 성공한 협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보를 얻어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보를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일본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투자협정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래도 꽤 잘된 협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또 한국 국민들 정서가 일본보다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축구는 일본을 이겨야 되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은 이제 이걸 10년에 걸쳐 나눠서 하기로 했고요. 일단 또 3,500억 달러가 전체가 아니라 2천억 정부 투자 2천억 달러 그리고 마스가 기업 투자 1,500인데 사실 기업 투자 1,500은 정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강제 부담도 없고 이익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 1,500억 달러는 예를 들면 하나중공업이 투자를 했다가 바로 하나중공업 이익 나면 바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사실 처음에 3,500억 달러였는데 사실 이걸 깎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미국이 이걸 계속 고집을 했다고 하죠.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2천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1년에 20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한 것도 이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일본은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걸 10년 이상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재미있는 건 그 일본은 2029년 1월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퇴임하기 전까지 이걸 돈을 다 내야 됩니다. 한국은 근데 트럼프 퇴임하기 전까지 약정만 하고 나머지는 트럼프 다음 대통령까지 쭉 밀어서 10년 이상 나눠서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죠. 그리고 이 200억 달러라는 게 그 한국의 KIC 한국투자공사랑 한국 외환보유고에서 그 운용하는 운용 수익만 해도 한 15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다 약간만 채권을 발행하면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가지 않고도 해외에 있는 한국 자산에서 운용하는 걸로 충분히 이걸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되게 악마가 디테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되게 좋습니다. 20년 안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익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좀 강력하지 않지만 일본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알래스카에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잘 안 난다고 하면 이걸 수익 비율을 조정해서 미국 너네 조금만 가져가고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대상을 정하긴 하지만 이걸 이제 쭉 나눠서 입금할 수 있는 것 이건 일본에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합리성 이것도 김용범 실장이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거나 트럼프가 요구한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말이 되는 걸 투자해야 된다. 이것도 강제성 없지만 이런 이제 명시적인 문구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200억 달러도 외환 시장이 불안할 경우에 투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환율이 급등락해가지고 현금이 좀 없는데 좀 밀어보자라고 하면 그걸 미국에서 받아주기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중요한데요. 조선업 투자는 이거 미국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 2천억 달러는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5대5로 나누다가 원리금이 상환된 뒤에는 1대9로 나누잖아요. 근데 조선업 투자는 그냥 다 우리 기업에 가져가는 거라서 이건 그냥 우리가 이 정도 너네한테 진출하겠다라는 정도지 국가 간 투자 협정은 아닌 상황. 사실상 비용을 많이 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 정치인들하고 또 이걸 체킹을 해보니까
그 일본이 해외 순자산 국가다. 우리가 네네. 1년에 우리가 5천조 정도를 해외 투자한 네, 게 네, 있고 네. 일본에 들어오는 돈만 1년에 몇백조다. 네. 큰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한번 일본의 경제력은 실제 보면 어떤가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 듣고 이거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GDP, 대외 자산, 외환보유액 투자 규모인데요. 이번에 투자 규모. GDP는 일본이 빨간색 일본이니까요. GDP는 일본이 2.5배 정도 되고요. 대외 자산은 3.6배. 미국,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자산이 많고, 실제 일본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이 워낙 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해외 돈을 많이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은 이미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 크게 부담 안 되는 상황. 이미 있는 돈을 굴리는 정도인 거죠. 외환보유액도 일본이 3배가 넘습니다. 확실히 많네요. 네. 근데 투자 규모가 보시면 일본은 5,500달러인데 한국은 3,500달러인데다가 사실상 이게 2,0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일본의 뭐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전체 사이즈 대비 비교하면 꽤 투자 규모를 많이 줄였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그 대외 흑자인데요. 사실 뭐 한국이 수출을 잘해서 수출 규모는 미국 흑자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트럼프가 이 관세 협상할 때 당신네 나라도 우리한테 흑자를 얻는 것만큼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이야기하다가 너무 나라가 많아서 트럼프가 광고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이 일본만큼이나 흑자를 많이 낸 나라. 경제 규모는 다르지만 한국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는 적게. 사실 일본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 수출을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이 일본의 이제 무역 흑자고요. 파란색이 한국의 무역 흑자인데 한국이 거의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다가 2022, 23, 24년에 거의 올라서 지금 거의 일본과 비슷한 상황까지. 우리 확실히 반도체 자동차의 그렇죠. 힘이죠. 네, 그래서 미국 자동차와 반도체가 지금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나마 좀 이번에 협상이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한미 협정에서 우리가 독소조항, 우리가 우려할 만한 조항은 또 없나요? 독소 조항이 있죠. 이것도 정리해봤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참 안타까운 게 이 김정관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기자들이 뭐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냐면 불공정. 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판에? 그 말은 울컥해서 한 말이겠지만 애초에 이게 공정하지 않은 힘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쩔 거죠, 수 없이 사실은. 네. 사실상 굴욕적인 협상이고요. 오늘 제가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마침 을사조약 120년 되는 날이고요. 올해가 또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조약은 아니지만 을사협정인데 굉장히 굴욕적인 협정을 했죠. 그리고 그런데도 비교적 잘 막았지만 몇 가지 여전히 독소 조항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걸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힘에 밀려서 우리가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최소한 잘 막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굴욕적인 협정을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걸 그 후세 세대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을사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독소 조항을 간단히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결정하면 알래스카에 한국 돈 내라고 하면 돈을 45일 안에 보내야 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벌칙 관세를 트럼프가 부르는 만큼 뭐 50이든 100%든 부르면 그만큼 관세가 바로 부과되게 돼 있고요. 미국이 요구한 금액이 모자라면 수정 배분액 명목으로 만약에 투자를 A, B, C, D 할 거 아니겠어요. A에 만약에 50억 달러를 넣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30억 달러밖에 못 넣었다. 그러면 다른 데서 20억 달러를 더 그냥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도 이번에 포함이 됐지만 사실 이건 미국 동의가 필요한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또 미국 공화당의 또 강경파들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호주의 핵잠수함도 뭐 3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여전히 사실상 그래서 돈은 현금으로 주고 우리가 받아낼 건 어음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 원래 협정이 없었던 건데 이번에 추가된 건데요. 미국산 군사 장비를 250억 달러치 꽤 크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330억 달러를 포괄적 지원인데 이게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0년 동안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거다. 그런데 그래도 33억이잖아요. 33억 달러면
지금 한국이 330억 달러. 330억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3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한국이 부담하는 그 지원금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대략 10억 달러인데 33억이면 이게 3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배 늘어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숨어있던 그동안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관세 협상의 대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 이게 이제 새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결국 이제 우리가 국력도 기르고 이제 치밀하게 협상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한미 투자공사를 운영하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공사는 사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IC는 우리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그 해외 투자 기관이잖아요. 이제 한미 투자공사는 한국과 미국이 이제 공동으로 운영할 2천억 달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투자 대상을 결정하지만 한국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파견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좀 더 협상할 부분인데, 미국이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결정하지만 한국에서 파견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조율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것도 미일 투자 협정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 한국이 매니저를 파견한다. 그리고 그 매니저가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조율을 하겠죠. 이게 여전히 사실은 굴욕적이고 한국에 불리한 조건, 한국은 결정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협의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래도 그 한미투자공사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한국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를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투자공사를 만들게 되면 서로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 네.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좀 네.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게 합의를 했는가요? 일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500억 달러를 내용으로 보면 예, 트럼프 퇴임 직전에 다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구체적인 뭐 그 투자 세부 내용들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라서 한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디테일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본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원전과 그렇습니다. 송전망에 주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5,500억 달러 중에 알래스카하고 무려 3,320억 달러를 원전과 송전망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포함하고. 네네. 그래서 이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계속 많이 다뤘지만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제 이 자금을 그런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에 투자를 할 거고요. 일본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최근 나온 이야기는 이제 한국 자금도 상당 부분 여기 들어갈 거다.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가 마누가라고 해서 미국의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원전 종주국이었지만 기술력이 다 없어진 상태, 사실 조선업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은 이제 시공사가 결국 한국의 기업들밖에 없다. 한국 원전 기술, 한국 한수원이나 한전 KPS나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 같은 자회사들이 한국 원전 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 이미 시공사로 돼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그래서 일본이 일본 국민들 돈을 모아서 미국 정부에 주면 그 돈이 결국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 같은 한국 기업들이 와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남이 이렇게 되는 것 같겠네요. 그 한미는 네. 주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조선 산업을 해서 우리는 네. 이익을 얻으면 100% 우리가 갖는 거고, 네. 일본은 주로 에너지 문제에 집중한 것 네, 같아요. 네. 소위 이제 만우가 LNG에 집중하게 네, 네. 되면 그것이 또 현실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LNG 선이라든지 네. 우리의 원자력 기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결국은 되는. 그러니까 일본도 원전 기업들이 있지만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들이 넘어올 거다. 네. 그러면 결국 일본들 돈을 이렇게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네, 조선과 에너지 이 두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중일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악속되고 있는 맞습니다. 악화되고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뭐 이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하라고도 했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오사카 주재 중국 총연사 쉐젠이라는 사람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 굉장히 험악한 말을 노골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남겨서 강력하게 이 중일 관계 악화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의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무력 개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동안 역대 일본 총리들 중에서는 사실상 금기시돼 있던 그 표현이었는데 강력하게 이제 그 중국을 자극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맥락에서 아까 봤던
미일 투자 협정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강력하게 미국과 밀착하면서 사실상 이번 그 일련의 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완전히 미국 편에 서겠다라는 걸 천명한 셈이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방치하겠다. 오히려 중국을 멀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깝게 미국의 우방인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걸 세계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00억 달러, 물론 현금도 있고 여유도 있겠지만 5,500억 달러 정도로 강력하게 미국이 그냥 갓김없이 쏟아붓고 거의 미국에 그냥 붙어서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지금 그 K컬처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한령이 한일령으로 중국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그 강한 거부감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인이 일본에 간 사람들이 748만 명인데 9월까지요. 중국인이 일본 관광하지 않게 되면 상당 부분 K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그 미국, 중국, 네. 한국, 미국, 한국, 중국, 한국, 일본, 그렇습니다. 미국 정말 이 복잡한 정세가 되는데 이때 속보가 하나 왔는데요. 네. 군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논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정환 슬로우스 대표님 네. 오늘도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끝내주는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